안녕하세요. 정평경영 컨설팅 협동조합의 홍성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지원자금 너도 받을 수 있어라는 제목으로 소상공인 지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는 코로나 방역 수칙을 지켜서 촬영을 하고 있어서 오늘 촬영은 마스크를 벗은 채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하는 내용은 크게 두 꼭지로 나눠져 있고요. 첫 번째는 우리 소상공인 분들이 이 소상공인 정책 자금 같은 걸 받으시려고 하시다 보면 몇 가지 중요한 프로세스라든가 이런 절차에 관한 핵심 개념을 잘 모르셔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시중에 또 이런 걸 도와준답시고 하는 그런 브로커 같은 분들도 횡행하고 있는 게 사실은 저 몇 가지 개념만 잘 아시면 그 다음에는 해당 기관에 가셔서 상담 받으시고 진행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자금 지원대출 핵심 개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소상공인 자금 조달을 받기 위해서 이런 지원사업 정보를 어디에서 얻을 것인지 그것에 관해서 더 두 번째 꼭지로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저희가 지금 이 방송을 하는 게 2021년 11월 2일이고요. 보통 정책자금 같은 것들이 한 10월 말 되면 이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대리대출은 10월 25일자로 이제 마감이 됐고요. 이제 직접 대출만 조금 남아 있는 상태고, 그리고 지금 이제 특이한 것은 우리 여름에 6월달에 서울시에서 했던 오세훈 시장의 공약대로 서울시 사무신용대출이 굉장히 한 2조 원 가까이 그러니까 일반과 저신용 쪽으로 해서 1조 5천억 원, 그다음에 지자체로 해서 5천억 원에서 한 2조 원이 풀려서 굉장히 많은 서울시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고 하셨는데, 그게 요번에 10월 31일부로 공지가 나기를 그 대출에 관한 예산이 좀 늘어났어요. 그래서 11월 1일부터 어제부터 이제 일반 또 저신용자에 대한 사무신용 대출이 3천억 정도가 더 추가가 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자금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이제 내년에 있을 그런 정책 자금을 좀 기다리신다라고 하면 지금 그런 자금 조달 프로세스를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오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창업자가 소유한 운영 자금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이제 기업을 잘 운영하면 현금 흐름이 좋으니까 또 거기서 자체적으로 조달이 될 거예요. 그런 내부 자금 조달에 의해서 자금을 조달하시는 경우가 있고, 투자자한테 주식이나 회사채를 발행해서 직접 조달하는 그런 직접 조달이 있는가 하면 또 금융기관의 차입금 같은 걸 받는 그런 간접 조달이 있는데요. 우리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내부 조달이 되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게 어려워서 우리가 자금 조달을 좀 받으려고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주로 외부 자금 조달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 중에서도 간접 조달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법을 보시면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소상공인들이 많이 하시는 게 뭐냐면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세요. 그런데 우리 소상공인들이 어떤 매출이나 신용 등급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신용 대출을 받으실 수도 있지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집담보라든가 이런 담보 대출을 받으시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조금 이제 이런 자금 조달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그리고 오늘 저와 같이 이렇게 이 과정을 들으시는 분들은 정책 자금이라는 걸 좀 들어보실 거고요. 그래서 이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각종 지자체에서 하는 그런 자금 공급 기관이 있어요. 무슨 땡땡진흥원, 땡땡경제진흥원, 통상진흥원 이런 기관들이 있는데 그런 진흥원들에서 지역 정책 자금을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금들을 쓰실 때도 역시 신용을 기반으로 해서 신용을 받으실 수도 있고, 또 이제 약간 신용이 부족하신 분들 그런 경우에는 보증서를 가지고 해서 보증서 대출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또 직접 담보를 대출하실 수도 있어요. 그 경우에도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정책 자금이 나오는 경로 중에 하나가 이 보증기금이나 보증재단을 통해서 이런 보증서 갖고 하는 거.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서울시의 사무신용 대출 같은 경우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 담보 대출을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방법 중에서는
이 보증선언대출 같은 경우는 서울시 사무신용대출은 보증료가 없었지만 대부분 그 대출이자 외에 보증료를 물어야 되는 그런 방식이 좀 있고요. 대신에 이제 우리 소상공인들의 좀 신용을 보완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큰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는 되십니다. 자, 이제 이런 그 정책자금 지원 대출을 받으시기 위해서 요 네 가지를 좀 알아보셔야 되는데요. 사실은 요 네 가지 구분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정책자금을 잘 포기를 하시고 그냥 담보대출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시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정책자금 공급 주체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사실 정책자금이라는 것들은 이른바 나랏돈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자금이라든가 어떤 기금을 이런 확보를 해서 그 자원을 가지고 이제 우리 그 소상공인들한테 사실은 이제 정책자금을 지원해 주시는 건데 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이 대출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과 같은 그런 그 자금 위탁, 자금 공급 기관을 중간에 매개체로 씁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산하집행기관이라 그래서 무슨 진흥원, 무슨 경제진흥원, 통상진흥원 뭐 이러한 이름을 갖고 있는 그런 지자체를 통해서 도자금이라든가 아니면 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여러 그 정책 자금을 공급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중간에 있는 공급 기관에서는 그 정책 자금 대상 확인서라고 하는 지원 대상을 추천해 주는 뭐 일종의 추천서 같은 걸 써줘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뭐냐면 정책 자금 대상을 확인을 해서 그런 추천서를 해주게 되면 그 추천서를 가지고 이제 일반 시중은행에 가시면 보통 그 소진공도 그렇고 지자체 그 산하집행기관도 그렇고 지역에 있는 그 금융기관들하고 제휴를 해서 대출 업무를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은행에 가셔가지고 이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죠. 그리고 그 대출 성격에 따라서는 보증기관, 이런 신용보증재단이라든가 신용보증기금 같은 그런 보증재단에 그 보증서를 끼워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뉴스 같은 데 보면은 무슨 뭐 소상공인 자금을 뭐 공급한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시게 되면 그런 기사들이 어떤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발표하는 기사인 경우에는 약간 시차를 두고 그 자금들이 이제 소진공이나 이런 지자체 산하집행기관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보통 우리가 금년은 거의 이제 자금이 끝나간다고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이제 한 1월 말에서 2월 되면 이제 정부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정책자금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런 게 나오고 뭐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2주, 뭐 길게는 한 달까지도 소요될 수 있고요. 그런 시차를 두고 그런 자금들이 이제 그 자금 공급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 그 산하집행기관으로 자금 위탁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그 사용하고 싶은 정책자금 대출을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출을 받으러 가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직접 대출이라는 게 있고 대리 대출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혼동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정책자금 공급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소진공이나 아니면 뭐 지자체 그 산하기관에서 직접 대출 심사를 해서 사업성 평가를 하고 자금을 지급하는 거를 직접 대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은행 가실 일이 없어요. 그런데 많은 대출들, 그러니까 대출 금액이 좀 큰 것들 같은 경우, 대출 금액이 좀 많은 그런 재원이 많고 좀 대상이 많은 그런 대출 같은 경우에는 대리 대출 형식을 취하는데요. 대리 대출이라는 건 뭐냐면 정책자금 공급기관이 직접 대출을 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은행을 끼워서 그래서 은행에다 자금을 배분을 해주면 은행이 은행 기준으로 다시 신용평가를 하고 이런 담보심사를 해서 자금을 집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 신용등급이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대리대출을 받기도 좋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행에서 이제 그 신용등급이 좀 낮거나 이래서 한도가 적게 나오시는 경우에는 다음번에 보여드릴 이 보증서라는 걸 받아오셔가지고 이 담보를 보강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런 대리대출에 같은 경우에 그 신용평가를 하고 나서 할 때 그 담보대출을 직접 쓰셔도 돼요. 본인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넣어서 하셔도 돼요. 근데 그럴 경우에 좋은 점은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냥 일반 은행 자금 대출로 담보대출을 받으실 때보다 금리가 낮습니다. 그냥 은행 자금이 아니고 이런 공공 자금이다 보니까 은행에서 대출 이자를 많이 안 받죠. 실제로 이제 그 대출 이자라는 부분도 사실은 이 정책자금 공급기관에서 대체적으로 정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담보대출을 받더라도 이런 대리대출을 통해서 하시게 되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정책자금 대출에 대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좀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 게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대리대출을 받을 때 어떤 게 있냐면 정책자금 공급기관에서
요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금 접수를 하실 때도 보시게 되면 위에 보시는 것처럼 뭐 직접 대출이다 아니면 대리대출 이렇게 떠 있어요. 그래서 대리대출이라고 떠 있는 것들은 자금을 받으시게 되면 은행을 가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직접 대출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그냥 공단만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자금의 성격이 무슨 특별 자금이라든가 혁신 자금이라든가 뭐 스마트자 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좀 직접 대출로 공단에서 직접 진행을 해주고요. 이런 것들은 대출 한도는 굉장히 커요. 거의 뭐 5억까지 되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 대리대출로 나갈 수 있는 것들은 그거보다는 한도가 좀 작긴 하지만 이 대출을 수혜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산이 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공단에다가 대출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서는 대출 자격을 확인해서 뒤에 나오는 정책자금 대출 자격 확인서를 보내주는 거고요. 그럼 이제 그걸 들고 다시 은행에 가시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예전에는 그거를 뭐 팩스를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고 지금은 이제 신청 단계에서 내가 어느 은행 가겠다 그러면은 그 은행으로 공문 같은 걸 보내줘요. 그러니까 이제 은행에 가셔가지고 내가 아무개고 이런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은행 직원이 확인을 해서 그걸 정책자금 확인서를 가지고 대출 업무를 진행을 해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확인서라는 게 나오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 확인서. 그러니까 직접 대출의 경우에는 저기 안 나오지만 대리대출, 형태가 좀 많은데 이런 대리대출의 경우에는 이런 정책자금 공급기관에서는 저걸 끊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가지고 이제 은행에서 다시 신용평가를 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진공이나 이런 데서는 정책자금의 대상이 되시는지만 확인을 하시기 때문에 저 하단에 보시면 그런 말이 써 있어요. 이 확인서라는 거는 정책자금의 한도나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냥 대상 여부만 확인하는 거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저런 확인서를 받을 때 이제 한도를 뭐 7천만 원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은행에 가셔가지고 7천만 원 대출이 안 나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대리대출을 신청하실 때는 좀 요령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저 한도는 자금에서 주는 한도를 가급적이면 최대 한도로 신청을 하세요. 그러시고 나서 실제로 은행 가서 내가 대출을 취급하면서 내가 좀 줄여서 하시는 건 가능하지만 처음부터 대출 확인서의 대출 한도를 작게 받으시게 되면은 그게 맥스 금액이 되기 때문에 은행에 가셔가지고 그거보다 많은 금액을 받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이 지원 대상 확인서라는 게 한번 받아놓고 나서 뭐 1년 내내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해당 자금에 예산이 소진되면 대출이 없어지기 때문에 특히 이 하반기로 갈수록 확인서를 받으시고 좀 머뭇거리시다 보면 예산이 소진되면 대출을 못 받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 대상 확인서를 받으시면 가급적 빨리 은행에 대출 상담을 하셔서 자금을 받으시는 게 명확합니다. 그리고 이 대리대출을 받을 때 이제 신용이 부족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신용 여력을 담보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집담보라든가 이런 걸 갖고 오셔도 되지만 또 보증서라는 걸 받으실 수가 있어요. 보증서라는 건 뭐냐 하면 신용보증기금이라든가 신용보증재단과 같은 이런 보증기관에서 이 대출 신청자의 우리 보증선다 그러잖아요. 보증선다. 이런 보증서라는 걸 끊어줘서 이 보증을 서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은행에서는 그런 보증서가 하나의 담보가 되기 때문에 대출을 해줄 때 더 원활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보증서의 금액에 이 보증 원금이라는 게 뭐냐 하면 소위 말하는 미니멈 대출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서 금액은 미니멈 금액이고 이 정책자금 지원 대상 확인서의 금액은 맥시멈 금액이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양쪽 다 금액을 좀 최대한 받아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나서 이제 은행에 가셔서 대출을 받으시는데요. 사실은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이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이 있는가 하면 또 원천적으로 못 받는 소상공인도 있으세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우리가 이제 공단에서 대출을 신청을 할 때 공단에서 정책자금 확인서를 끊어줄 때 요걸 가지고 끊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맨 앞에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은 정책자금을 받는 소상공인은 기본적으로 법에서 소상공인에게 주는 대출이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소상공인이 법에서 정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소기업 중에서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라고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뭐냐면 소기업은 업종별로 매출액이 10억에서 120억까지 이렇게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기 업종에 따른 매출액을 보셔야 돼요. 근데 보통 이 소상공인들이 평균 매출액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큰 분들은 사실은 이런 소상공인 대출보다는 중진공 대출 쪽으로 많이 가시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좀 덜한데
이 소상공인 기준 문제가 가끔 될 때가 있어요. 이 소상공인이라는 건 뭐냐 하면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라고 돼 있잖아요, 법에서. 그런데 이게 모든 업종이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광업, 운수업, 제조업, 건설업. 요 4개 업종은 상시 근로자가 10명, 9명까지 10명 미만이니까요. 9명까지도 되지만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식업 같은 식당들 많잖아요, 주변에. 식당 같은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이기 때문에 사장님을 뺀 근로자가 4명까지인 업체가 소상공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시 근로자의 기준은 우리가 보통은 그 4대 보험 가입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이런 정책자금 신청을 하실 때 그 4대 보험 가입자 명부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책자금을 받으시려고 하면 소상공인 조건을 맞추셔야 되기 때문에 업종별 매출액은 뭐 10억에서 120억 그걸 맞춰주면서 상시 근로자가 광운, 건재, 광업, 운수업, 건설업, 제조업은 10명 미만, 그리고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이 되실 때 신청이 가능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식당 같은 경우에도 뭐 좀 작은 식당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적으시니까 이런 대상이 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가 뭐 가든그래서 큰 식당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직원이 좀 많아서 뭐 10명, 12명 이렇게 되다 보면 대상에서 빠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융자 제한 소상공인들이 있어요. 융자 제한 소상공인들은 뭐냐 하면 이 자금이라는 게 이게 나라 돈이잖아요. 그래서 좀 건전하게 소상공인의 발전을 우리가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융자를 좀 아예 처음부터 좀 막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뭐냐 하면 소상공인으로 확인되지 않는 분들, 그러니까 앞에서 보셨던 소기업이면서 소상공인 기준, 그 10명 미만, 5명 미만 조건을 채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금이 좀 건전하게 지원이 돼야 되는데, 우리 주변에는 그분들도 사실은 세금 잘 내고 잘 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유흥업종이라든가 사행성 업종, 무슨 게임, 도박장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이런 데들이 있어요. 뭐 술집이라든가 뭐 이런 데들 같은 경우는 불건정 업종이라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 정책자금 지원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들은 아예 대상이 안 되시기 때문에 신청을 하시는 게 의미가 없죠. 신청해서 단계에서 이제 카트가 되세요. 그리고 이 정책자금별로 이게 이 융자 한도가 있거든요. 업체별로. 그런데 이미 기존에 이런 정책자금 받으셔서 이미 자금 한도를 쓰고 계시는 경우에 추가로 받으실 경우에는 그 종전에 자금 받은 거랑 이 한도를 맞추다 보니까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역시 추가적인 지원을 받으실 수 없고요. 그리고 이제 공통적인 요소로 어떤 게 있냐면, 한국에서 사업하시는 모든 분들은 당좌 부도라든가 신용정보에 문제가 생기시면 안 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용정보에 뭐가 등록이 되시거나 이러시는 분들은 정책자금을 받으실 수도 없고, 이런 분들은 사실 이제 대리대출을 받으러 은행 가시게 되면 은행에서 신용등급에서 신용등급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분들은 받으실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소상공인들한테 나라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하는 건 뭐예요? 이분들이 건실하게 일을 해서 고용도 창출하고 세금도 내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금을 체납하셨다. 그러면 소상공인 지원 자금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런 정책자금 신청을 하실 때 국세, 지방세, 납세 확인서를 좀 제출하시는 경우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허위 부정한 방법 응대를 신청하신다 그러는데, 그런 경우들이 뭐냐면 이른바 대출 브로커 같은 분들 끼어서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들은 절대 안 되시고요. 그리고 대출 자금의 융자 목적이 이렇게 자금별로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용도대로 쓰셔야 되는데 그 용도가 아닌 걸 하시게 되면 또 지원이 안 되시고요. 가끔씩 이런 뭐 임직원의 자금 횡령 뭐 이런 거에서 문제가 된 업체 같은 경우에는 또 정책자금 지원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 기업이 건실하게 이걸 진행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휴업 중이거나 폐업 중이 되면은 정책자금 지원을 받으실 수 없는 겁니다. 가끔 이제 그런 분들도 계세요. 지금 이제 이미 정책자금 받으신 게 있어서 휴업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휴폐업이라는 거는 자금 지원의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요 4가지 요소들을 좀 잘 이해하셔서 우리가 뉴스를 봤는데 정책자금이 나온다라고 하시게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소진공이라든가 이런 사이트들을 좀 들어가 보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자금 공고가 나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신용보증 계산 사이트도 좀 들어가시면 좋습니다. 그쪽에서도 역시 지역에서 자금이 나오면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베이스를 보고 나가셔서 나중에 신청하실 때는 그 정책자금 지원 확인서는 그 자금 한도만큼 최대한 신청을 하시고요. 보증서도 신청을 하실 때 가급적
보증 한도를 좀 많이 받으세요. 왜냐하면 보증 한도가 결국은 최저 대출 한도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팁을 드리면 대리대출을 받으실 때 자기 담보를 이용해서 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주택자금 담보대출 같은 거 받으실 때는 그 대출 한도도 작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대출이자가 은행 이자가 적용이 되기가 좀 비싸잖아요. 그런데 이런 소상공인 자금 받을 때 주택 담보를 제공하시게 되면 똑같은 담보를 제공했는데 이자가 주택자금 이자니까 훨씬 저렴합니다. 그리고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받으실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정책자금이 어디서 나오는지 우리 출처를 받아봐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요, 되게 사이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뒤져보시면 되는데, 오늘은 한 사이트를 2개 정도만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역별로,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유통센터라든가 뭐 이런 데들이 있을 거고요. 서울시 자영업 지원센터 이런 것들이 있고요. 경기도는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우리 지역의 이런 그 지원 정보를 하는 데들 하나씩 찾아보시고요. 공통적으로 보실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 소상공인 시장진흥, 이게 전국구거든요. 그래서 거길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뭐 정책자금부터 쭉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는 이제 정책자금 보신다 그러시게 되면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 정책자금 신청이라는 요런 탭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요런 탭을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자금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자금을 보실 때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렸죠. 직접자 붙은 거하고 대리 붙은 거, 그걸 보시고 나면 직접자 붙은 거는 그대로 우리가 이제 그 공단에 가서 신청을 하시고 받으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 대리자 붙은 것도 여기 이렇게 대리자 붙었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신청만 하시고 나서 하면 되는 것들이 하고 이제 은행을 가시면 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자금에 따라서 이 대출 신청하는 것을 어려워하셔가지고 이제 뭐 브로커 도움을 받는다랍시고 하시는데 실제로 이렇게 이 자금들이요 이렇게 사이트에 들어가시게 되면 대출 신청 가이드라는 것도 있고요. 또 유튜브 동영상으로 이 안내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먼저 요걸 한번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요 대리대출 동영상도 보시고 하시게 되면 이 절차를 쭉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셀프로 신청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한 군데만 더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기업마당. 이 기업마당에는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자기 업종별로 지원하는 내용들도 다 있고요. 뭐 금융에 관한 거, 인력에 관한 거, 수출, 내수, 창업 뭐 되게 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검색을 직접 하세요. 지원사업 조회에서 여러분들 자금 궁금하시면 자금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그 전국에서 지원되는 자금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금을 좀 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요. 사실은 이제 안타까운 경우들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정책자금 지원 받으러 갔는데 또 거기서 부결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신용등급이 아주 낮거나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서민금융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하는 그런 자금들을 받는데요. 이 서민금융진흥원에는 서민금융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에 보시면은 그 서민금융 한눈이라는 요 대출 조회에 보시면은요.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 지원 자금들이 다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보셨던 거 우리 여기서 이렇게 지원 자금 조회하시는 것도 방법이시지만 이쪽에 오셔가지고 우리 지역을 찍으세요. 내가 서울이다 그럼 서울을 찍으시고 내가 부산이다 그럼 부산을 찍으시고 뭐 강원이다 그럼 강원을 찍으셔서 그 상태에서 이제 나에 맞는 거 요걸 눌러서 선택하셔도 돼요. 다만 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자금의 어떤 지원 공고를 베이스로 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자금이 있는지 없는지는 또 해당 기관에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서민금융진흥원의 이 사이트를 활용하셔도 편안하게 보실 수 있어요. 제가 6월 달에 조회했을 때는 사업자 소상공인, 또 창업 운영 시설, 정책 자금 이렇게 해서 전국을 했더니 한 169개 정도 자금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 중에서 내 지역에 맞는 자금을 찾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방법은 이것도 좋습니다. 우리 카카오톡, 뭐 국민 메신저잖아요. 많이 쓰시잖아요. 이 카카오톡에 지원 사업 알림이라는 거 친구로 하나 추가하시게 되면 얘가 또 지속적으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카카오톡에 들어가셔서 친구 목록에다가 지원 사업 알림이 챗봇을 검색하세요. 그럼 그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검색하시면 돼요. 검색해서 추가하시게 되면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 돋보기 누르셔가지고 검색하시고 나서 여기 나온 다음에 여기서 그냥 추가 버튼만 클릭하시면 추가가 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추가해 놓으시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사이트들에 들어가서 일일이 조회 안 하시더라도 얘가 무슨 자금 정보가 나오면 또박또박 알려줘요. 그러니까
카카오톡만 보셔도 자금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약간 요쪽 그 지원사업 알림이 쪽에서는 약간 좀 지역 특화된 사업보다는 전국적인 지원 사업을 많이 알려주기 때문에 어떤 지역 특화 사업을 좀 보시려고 하시면 그때는 할 수 없이 이제 요런 요 지역에 맞는 사업들 좀 보셔야 되고요. 특히 우리가 자세히 보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그 지역 신용보증재단들, 특히 우리 소상공인들은 신용보증재단하고 좀 친해야 됩니다. 이런 신용보증재단의 내용을 좀 보시고요. 요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요런 사이트들 좀 쭉 자세히 보셔서 한두 개 정도를 좀 가끔씩 들어가 보세요. 특히 정책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제 11월, 12월은 조금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느라고 많이 쉬고 있을 거예요. 쉬고 있을 거라서 지금 보니까 소진공 자금은 지금 거의 다 끝난 상태고요. 거의 다 끝난 상태고 직접 대출이 조금 남아 있긴 한데 뭐 그건 대상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라서 되고 대리 대출은 다 끝난 상태예요. 그래서 소진공은 이제 일단 금년은 끝났다고 보시고 지금 소진공에 들어가셔서 요걸 미리 보시면 되죠. 요런 자금에 따라서 내가 여기 맞는 자금을 찾아보세요. 찾아보셔서 요게 내년 2월쯤에 공고가 나면 바로 신청을 하실 수 있게 준비를 하시는 게 되게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요런 데 들어가서 꾸준히 좀 검색을 해보세요. 기업마당에 들어가셔서. 그러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필요한 사업들이 이제 그때그때 뜨거든요. 그래서 특히 기업마당 같은 경우는 그 대출 이외에도 그 자잘한 지원 사업들이 있잖아요. 무슨 그 설비를 좀 바꿔준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은 또 기업마당 들어가시면 알뜰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신용보증재단도 들어가시게 되면 그 지역 자금에 따라서 나오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도 좀 보시면 유익하게 되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대충 우리가 지원사항 보시는 것들을 좀 알려드렸고요. 특히 저는 요 지원사업 알림이 챗봇을 요건 이제 소진공에서 운영하는 챗봇인데 물론 이제 소진공 자금에 대해서는 여기서 잘 알려주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시게 되면 도움이 되시니까 요런 쪽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뭐 시간이 조금 남아서 질문을 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댓글을 좀 달아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우선 제일 먼저 댓글 달아주셨던 얼마나 줄 수 있냐라고 좀 질문을 주셨는데요. 요 자금별로 보시게 되면 보통 직접 대출 같은 경우에는 5억 이내에서 대출이 되는데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신청하시는 소상공인의 신용 한도라든가 담보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거니까 맥시멈 한도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보통 이런 직접 대출은 한 5억 정도 그리고 요 대리 대출 나오는 것들은 많은 건 1억 정도 1억까지도 있는데 보통은 7천만 원 이하이고요. 대부분들 7천만 원 다 쓰시는 경우는 많지 않으세요. 보통 보면 2천만 원에서 한 5천만 원 사이 이렇게 쓰시는데 내가 조금 이걸 많이 쓰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리 대출 신청하시면서 보증서 쓰지 마시고요. 담보를 내 주택 담보나 이런 거 쓰시면 돼요. 특히 이 대리대출할 때의 담보는요, 꼭 본인 부동산만 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 거 아닌 뭐 배우자 거라든가 아니면 부모님 거, 가족, 형제들 거도 담보로 제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 질문은 또 뭐가 있나요? 지원금 받는 방법은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요 프로세스를 잘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뉴스가 나왔다 그래서 바로 은행에다 물어보지 마시고요. 뉴스가 나오면 그게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보통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어떤 뉴스가 나오고 나서는 짧게는 2주에서 길게는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려서 자금 공급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소진공 지자체로 돈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여기서 모집을 하는 거거든요. 공고가 딱 뜨고 나면 바로 그때부터 신청하실 수 있고요. 신청하시게 되면 가급적 먼저 신청을 하세요. 먼저 신청을 해서 먼저 받으시는 게 유리합니다. 나는 하반기에 필요할 것 같아서 하반기까지 미루지 마시라는 소리입니다. 일단 질문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나오셨던 것을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대출 경로에서 은행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은행 가실 때 이제 은행 직원하고 좀 그런 부분들도 좀 상담을 가끔씩 해두세요. 그러면 한번 상담을 미리 해두시면 이제 직원이 나중에 이런 자금이 나왔을 때 연락을 드리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왜냐면 우리는 잘 못 찾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저희가 정해진 시간이 이제 30분이라서 거의 시간이 좀 지났고요. 질문은 지금 더 없으신 것 같네요. 그래서 질문이 더 없으시면 제가 요 그림을 좀 올려드리면서 요 그림 보시면서 요 그림이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그림이에요. 요 그림이 제일 중요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자금이 정부나 지자체에서 언제 나오는지 보통 1월에서 2월에 그런 뉴스에 나오실 거예요. 그 다음에 2월에서 3월에 공단으로 내려오고 우리 3월부터는 자금 받으실 수 있으니까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